켄 팩스턴은 텍사스 주의 법무장관입니다. 근데 이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보건복지부죠. 이 HSS, 보건인적자원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인적자원부에 소송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왜 소송을 걸었느냐 하면 응급의료 및 적극적인 출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엠탈라라는 법이 있는데 엠탈라,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이용을 해서 병원에서 낙태하도록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의 모든 응급실을 낙태 시술 클리닉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게 지금 팩스턴 법무장관의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상당히 많은 주들이 일단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들은 먼저 치료를 하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응급치료법인데요.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다 위급한 환자들이니까 그 위급한 환자들은 먼저 목숨을 살려놓고 보자라는 이야기죠. 그 치료비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있고 연방법에도 응급의료법이 이제 이런 엠탈라법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산모들한테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데 임산부가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출산을 도와야 됩니다. 뭐 그 응급실로 들어오면 무조건 치료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미국 병원들의 법규이고 시스템이고요. 이제 나중에 치료비 문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 소셜 워커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있고 본인이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 해서 부담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부담하게 만드는 뭐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 그 돈을 내야 되겠으나 돈이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의료비를 감당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들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응급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특별히 신분이 좀 불안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 응급실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불법 체류자다. 불법 체류자인데 갑자기 어디를 다쳤거나 아프다. 그러면 응급실 가서 해결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했더니 뭐 병원비가 일단 응급실 한번 들어가지고 검사기 한 번만 쭉 돌리면 몇천 불 나오는 거는 금방이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감당 못 하죠. 그러면은 나는 극빈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작성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하루에 한 달에 그럼 50불은 낼 수 있느냐? 한 달에 50불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매달 50불씩 내라. 근데 이 사람이 매달 50불씩 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불법 체류자니까 어디 가서 어디 사라져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수금이 다 안 된 상황이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정부의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도네이션 들어오는 기부금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병원에서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사회적인 비용들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가지고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각종 의료 지원금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펑펑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납세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응급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치료를 해주게 돼 있는 그러한 것이 법인데 낙태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을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임산부가 갔는데 근데 임산부가 다쳤으니까 일단 임산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이 병원에서 그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연방정부에서 병원들한테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그것이 꼭 필요했느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낙태가 과연 꼭 필요했느냐. 근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일은 당장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 다 저질러 놓고 난 뒤에 그것이 꼭 필요했느냐 아니냐를 나중에 이야기해봤자 때늦은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아예 그것 자체 그런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가
각 주의 주마다 주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주법을 무시하고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엠탈라라는 이 법을 가지고 각 모든 주에 있는 너희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주들은 메디케이드 비용은 연방정부에서 나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모든 의료시설들은 응급실에 낙태 환자가 들어오면 낙태를 해줘라라는 보건부의 명령이 지금 각 주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텍사스주에서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연방보건인적서비스부가 이번 주 초에 의료기관들에게 의료 비상사태 시 반드시 낙태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텍사스 법은 이미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팩스턴이 낸 서류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차피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면 낙태를 허용해 주는 것이 이것이 낙태금지법의 내용입니다. 낙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무조건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연방법에서 왜 강제해가지고 낙태해달라는 사람들은 낙태를 해주게끔 응급실에서 낙태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식으로 왜 밀어붙이느냐 이거죠. 의사가 판단해서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태 시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사가 딱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산모가 다쳤고 산모가 낙태를 원하니까 낙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때 연방법으로 그거를 연방정부가 낙태해라, 낙태 시술 해줘라 라고 지금 병원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런 말을 할 때 병원들이 이 말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아야 되니까.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병원비를 모든 환자들이 다 자기가 내야 될 병원비를 다 100% 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죠, 병원이. 그래서 결국에는 연방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낙태를 금지하기로 한 주들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바이든이 지금 낙태를 어떻게든 허락해주자,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자,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그리고 보건부한테도 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알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행정명령들을 내려놓으면서, 어제도 전해드렸죠. 낙태약을 약국에서 무조건 처방전 가져오면 무조건 낙태약 줘야 된다라고 약국한테 지시한 그런, 어차피 처방전 가져오면 약사들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지시를 해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낙태하게 돼 있습니다. 임신 중지혈 수술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응급실에 환자 들어오면은 낙태 수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명령들이나 지침들이 이 보건 일선에, 의료계 일선에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어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연방법으로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거를 하달한 건데 그거를 막을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비에르 베체라 이 보건부 장관이 예전에 방송 인터뷰하면서 분명히 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는데 어떤 게 먼저냐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주법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법에서는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낙태를 원하면 해라라고 보건부에서는 지시를 했지만, 하지만 그 주의 주법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낙태하면 안 된다. 임신한 지 6주 지났다 벌써. 낙태하면 안 된다. 이게 주법이다. 그러면은 주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이거를 보건부 장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켄 팩스턴 법무장관의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백악관도 거들고 나섰는데, 장카린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팩스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공화당 당선자의 또 다른 사례다.
너는 극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맨날 급진 좌파들은 하고선 이야기하듯이 저들은 급진 우파다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티나 스미스라는 연방 상원의원, 미네소타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데요. 트위터에다가 이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텍사스주 여성 살해권 주장 이렇게 바꾸자 제목을. 누가 누구를 살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의 생명에 문제가 없으면 낙태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살해권 주장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진짜 국민들 세뇌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에리 핑켄하워라는 그 전 하원 의원이고 지금은 아이오와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인데 이 핑켄하워가 하는 이야기는 텍사스는 여성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은 지금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모든 것이 끔찍하고 매일 더 끔찍하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겁주는 거 그만해라. 겁주는 거 그만해라. 생식 건강에 대한 관리는 여성 스스로가 뭐 해야 되겠죠.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임신 중절의 문제는 이건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멀쩡한 생명을 살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다. 약 24개의 미국 주들이 낙태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범죄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장거리 여행을 할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좌파주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